그 의원님께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왓투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국가 전략 기술에 이미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다 제시를 해놨고요. 그게 지금 미국도 똑같은 전략 기술이고 중국도 똑같은 전략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 기술의 정의를 정확하게 제가 드리면요, 스몰 야드 하이 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좁은 영역에 넘사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략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또는 배터리, 양자,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넘사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좁은 영역에서 어떤 나라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을 만드는 것, 스몰 야드 하이 펜스가 전략 기술의 원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국가 자원, 정부 예산이 됐건 기업 투자를 분산시키지 말고 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한국만의 비교율을 갖는 그 좁은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핵상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반도체든 배터리든 또는 양자든 바이오든지 간에 우리가 핵상력을 확보하게 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하고 딜이 가능하고 협력이 가능하고 결국은 서로 주고받게 되면 같은 반열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전략을 그런 쪽으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야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분야는 이미 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how to do, 가령 어떤 형태로 방법을, 정책적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또 그림을 그려주시겠지만, 이 경제 안보 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혼자 갈 수가 없고 기업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제 영역은 기업의 영역입니다. 안보 영역은 국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안보는 굉장히 친해지기 힘든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베스트 초이스를 추구해서 나가는 게 경제고요. 안보는 월스트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징해서 대비를 하는 게 안보이기 때문에 둘은 상극입니다. 상극.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안보요, 안보가 경제라는 이 시대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특수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과학기술, 산업기술, 국방기술, 경제가 다 무너졌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안보를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안보가 중요하지만 또 경제를 이렇게 감안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에 있어서 결국은 경제와 안보 시대는 정부와 국가가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교집합이 생겨난 겁니다. 그 지나기 어려운 경제와 안보 사이에 교집합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나사 예산의 20%를 누가 쓰는지 아세요? 미국 우주항공 나사의 예산의 15%, 20%를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가 씁니다. 기업하고 국방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죠? 지금 모든 부분이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의원님 질문에 제가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와 기업이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전략 자산을 가질지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게 네. 결국 우리가 이제 타겟을, 전략 기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거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와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전략 기술을 사실은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비교 의에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배터리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시급한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부분 제가 알아들었고, 오늘 저희가 굉장히 좋은 강의여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몇 개 좀 생겼습니다. 아까 Buy and Dole Act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연구 성과, 정부의 돈으로 하더라도 이걸 얼마든지 대학이나 기업이 마지막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이제 되어 있는데 미국만큼 프리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규제를 풀고 훨씬 더 강하게 맞는 것들은 많죠.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하고. 제가 아무튼 법안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제안하신 게 지금 유니스트, 카이스트, 디지스트하고 등등을
각각 전략 산업들을 하나씩 특화시켜가지고 하라는데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슨 특구 만든다 그러면 정말 특정 무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그냥 그 나눠주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포항이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퓨처램, 포스코 퓨처램이 있어가지고 포항 2차 전지 배터리에 이 저기 소재 만드는 핵심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있으면 2차 전지 특허가 온 사방천지에 다 있어요. 난 뭐지? 제가 그런 생각하고 로봇도 무슨 특구가 우리 포항에 또 지정이 돼서 그 지정 받으려고 애써 조금 있으면 전국이 다 해요. 그래갖고 나는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그 이게 나눠주기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또 공공에 대한 답하고 그 다음은 아까 전에 그 유니스트 막 자랑해 주셨는데 저는 포항 출신이 포항 공과대학이 저는 대단한 대학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게 포항과 울산이 한 4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회원 동맹 그게 난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대구 경북 통합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산업 지역에 따라서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대구 경북 차라리 포항, 울산, 경주 여기를 통합해서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의견 한번 주세요. 그 의원님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의원님 그 해안에 감사를 드린 맨 마지막 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울경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그 부울경을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이제 개념을 좀 바꿀 때가 왔다. 그래서 부울경이 아니라 그 강역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포스트에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요. 또 그 포항은 그 가진 인프라가 핵심의 기반을 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 경북이라는 요 바운더리를 초월해서 포스트까지 포함을 해서 부울경 포스트까지 포함을 해서 거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울산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 가 있는 진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산업 직결되어 있는 창원도 있고요. 요 4가지, 5가지 이런 빅시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또는 아니면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훨씬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쿼드라폴, 뭐 퀸터폴 이런 리서치 파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큰 그림을 빅픽처를 두 분 의원님이 좀 그려주셨으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국의 지역 정책에 있어서 가장 난맥상을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뭘 하나를 하게 되면 다 분산해서 다 똑같이 이미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고요. 아까 2차 전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차 전지 한국 엄청난 위기입니다. 배터리 분야가 지금 위기인 게 한국이 사실은 배터리는 크게 보면 중국 표준이 있고 한국 표준이 있죠. 중국 표준은 중국 시장에서 1등이었고요. 한국 표준은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지금까지 1등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표준이 중국 경계를 넘어서 유럽으로 또는 동남아를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저가로 중국 표준이 지금 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하면서 중국이 중국 밖에서도 한국을 치고 들어 올라오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중국이 지금 한국의 배터리 2차 전지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잠식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의 원조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실험을 했고요. 그런 일본이 사실 시장을 다 뺏겼죠. 그런데 일본이 핵심의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고체입니다.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가 만약에 등장이 되고 이게 그쪽으로 메인스트림이 바뀌면 배터리의 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지금 위험 요인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문제, 화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로드맵은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화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 하나의 로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로드는 저 배터리의 판이 저 전고체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저 전고체가 사실은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능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완전히 바뀌었을 경우에 저기서 누가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패스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행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로드 옵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 대해서 각각이 하나씩 맡아서 준비한다면 that's 오케이.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분산해서 여러 군데서 모방해서 한다? 이건 국가 자원의 낭비고 성공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분업을 하려면 타임 스패너로 분업을 해야 됩니다.
20년 뒤에 뜰 배터리를 어디서 사고 10년 뒤에 부상할 배터리를 어디서 사고 지금 당장 안전 문제가 심각하면 안전을 연구하는 배터리를 어디서 사고 이런 식의 분업이 되게 되지 똑같은 배터리를 가지고 자원을 나눠서 한다? 이건 전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판을 새로 짜야 됩니다. 예, 우리 부총장님 그 기술 정책을 보시다가 대학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귀한데 보통 연구부총장 하면 실제로 실험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어제 경제 쪽을 정책하신 분이 계셔서 유니스도 굉장히 빨리 간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느낀 거는 사실은 포스텍의 모델이 포스코가 포스텍을 키워서 이렇게 가장 모델로 잘 갔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과기부가 있는 과기 쪽에 있는 첨단대학하고 포스코는 조금 이렇게 포스텍은 조금 다르게 가면서 실제로는 이제 국가 재원을 포스텍이 잘 못 받습니다. 이쪽에 저 물론 디지스트에 이제 디지스트를 만들고 원장을 했지만 이쪽에 사기축하고 포스코를 따로 자꾸 좀 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권이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이렇게 잘 만드는 모델의 포스텍을 국가 재원을 갈 때 안 주게 되면 지금 포스코가 포스텍을 계속 먹이 살리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포스텍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특히나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분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분산 안 하니까 기술이 S 로봇이면 저쪽에는 해양 로봇이고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로봇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세분화를 해주는 키는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R&D를 가지고 그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꾸 중복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총님 중심이 돼가 늘 우리가 5년마다 정부가 올 때 과학 정책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같이 앉아서 다음 정부에 왔을 때 그를 30조가 되는 이 R&D를 어떻게 배분해서 다 잘 갈 건가를 진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부탁을 드리고 물론 뭐 지금 이제 혹시나 뭐 대선이 당겨질지 대선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는 과학기술 방송통신 있는 것도 국회에서 맞지 않고요. 방송통신에 몰입이 되니까 과학기술이 못 가서 AI 법이 하나도 통과를 못 했잖아요. 조금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산학협력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이제 삼선 이슈 하니까 김정재 의원하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하고 같이 잘 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우리 그 두 분 의원님께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 서울대라는 이 한국 대학 세계에서 1급 체제가 사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뭐 경북대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지방이 맹군대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은 연대 고대가 굉장히 부상을 했잖아요. 저 연대 고대가 부상을 하면서 사립 맹군대학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보면 서울대 1급 체제를 다극화시켰죠. 근데 전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연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고전이라 하면 또 이제 고대 나오신 분이 뭐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고련전, 연고전 고련전인데요. 전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 이거 하나 제안드릴 것입니다. 혁신이 일어나려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면서 정이 쌓이고요. 정이 쌓이다 보면 또 협력도 하게 됩니다. 전 아까 포스텍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김기현 의원님 계시는 또 유니스트가 있는데요. 저는 포유전, 포스텍, 유니스트 또는 유포전, 유니스트, 포스텍 이 지방 맹군대의 두 스포츠 대회는 사실은 과학기술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스포츠가 원래 팀워크잖아요. 팀워크. 페어플레이잖아요. 페어플레이.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 포유전, 유포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국적인 국민들이 저 성자가 누가 될까? 이렇게 저 대한민국 그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글로벌 연구 중심대학을 외치고 있는 저 두 대학, 명문 두 대학의 포유전, 유포전을 우리 두 의원님 꼭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면 더욱더 과학기술 협력도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에 손들어 말씀하시죠. 네, 총장님 정말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보가 경제, 경제가 안보, 그리고 what to do, how to do 이 부분 속에서 저는 기업인으로서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부분 사실 정부 예산 우리가 정부 예산에서 R&D 요 지금 예산을 마냥 늘려가는 건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양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비중을 늘리는 굉장히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민간 부분의 그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끌어내면 민기업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면 낼수록 정부의 제한된 자원은 훨씬 더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많이 못 나오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분산이 불가피합니다. 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민간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거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텍스 크레딧 제도를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텍스 크레딧 세제 혜택은 일몰제입니다. 일몰제. 어떤 특정한 기한이 있죠. 그죠? 그 특정한 기한을 주게 되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기업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연구개발 세액 제도를 영구화하자. 퍼머넌트 텍스 크레딧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이거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다. 가만히 투자하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유도하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입니다. 금융. 지금 우리는 연구개발과 핵심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은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구멍가게와 백화점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존 금융 있잖아요. 기존 금융.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존 금융 엄청난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흑자를 기록한 저 부분이 모험 투자로 나와야 되고 연구개발 투자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금융의 이 은행에 있어서 은행의 BIC 비율이 있죠. 그 BIC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혀주면 BIC 비율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았으니까. 연구개발 투자에 은행이 투자를 했다. 벤처에 은행이 투자를 했다. 벤처 펀드를 만들었다. 위험가 좀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은행들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 은행 지금의 기존 은행 금융권 그게 보험회사도 포함이 되고요. 캐피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저축은행도 포함되고요. 그 금융권에서 100조, 200조, 300조가 R&D 투자로 벤처 투자로 이렇게 흘러나오면 제가 감히 예측컨대 적어도 대한민국의 맹문대학을 나온 탑티어에 있는 학생들은 저는 창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 혹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만 예. 사실 그 좀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 미국 그 어디죠? 예. 우주항공청 그 예산을 나사가 그래서 20%가 막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예. 부자 배불려주기다. 그래서 삼성에다 왜 지원해주냐, 현대에 왜 해주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들에서 미국 쪽에서의 그 일반적인 시각은 어떻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해안이 있으시면 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항상 대기업은 강하고 중소기업은 약하다 이 이분 구도에서 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시각이 다릅니다. 미국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금융이에요. 금융하고 산업은 여러분 파트너잖아요. 그죠? 왜 미국에서는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을 금융으로 보느냐면은 미국 작은 기업의 그 투자 지분 구조를 보시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쪽이 VC 벤처 캐피탈이고요. 두 번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기존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VC들이 이렇게 가장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거는 결국 IPO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엑시트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이제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 미국도 상장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누구한테 인수합병을 시킬까요? 아까 두 번째 투자 지분을 가진 그 대기업이 인수합병에서 침을 발라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패키지로 돌아가는데,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은 금융기관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작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 벤처 캐피탈 만들고, LG 벤처 캐피탈 만들고, SK 벤처 캐피탈 만들고, 그게 이제 CVC입니다. 코퍼리티 벤처 캐피탈. 대한민국 벤처 캐피탈 전문 회사들은 스케일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삼성이나 LG나 SK나 현대자동차가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펀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돈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상생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주셨는데 왜 스페이스X가 미국 나사 예산의 그러니까 20%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느냐.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융개발을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무기를 개발해달라. 이 무기만 개발하면 돈을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이게 옛날 미국 국방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 국방부도 돈이 쪼들리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 무기를 개발해달라. 요 정도 예산으로 두 개를 다 같이 공고를 합니다. 이 무기, 그 다음에 돈은 정부가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자, 우주에 쏘아야 된다. 로켓을 쏘아야 된다. 이거 성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성공시키면 이 정도 지원해 줄게. 그걸 앨런 머스크가 보고 정부가 제시한 저 돈의 10분의 1 값으로 내가 쏘아 올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10분의 1의 비용을 가지고 쏘아 올리고 10분의 9를 먹은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정말 정부와 기업 간의 선순환이죠. 정부는 예산을 절약했고 기업은 핵심의 대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리유저블 다시 쓸 수 있는 해수에서 로켓을 쓰는 거 그래서 로켓을 3단으로 되어 있는 걸 2단으로 바꿔볼까 이 모든 게 다 비용 절감입니다. 그럼 정부는 이미 이 정도 돈을 주겠다고 이미 공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 돈만큼 자기가 적은 돈으로 개발하면 그 남는 돈만큼 자기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 거죠. 미국의 국방부가 미국 전체 R&D 예산의 반을 차지합니다. 반. 2분의 1. 2분의 1은 미국 무슨 국방에 갑니다. 남아있는 돈의 반은 또 바이오에 갑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심플한 구조. 그런데 미국 전체 R&D 예산의 반이 국방에 가는데 그 반의 국방의 주요 수행하는 파트너가 대학일까요? 정부 연구소일까요? 기업입니다. 기업.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자, 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기의 하드웨어는 대기업이 만든다. 무기의 소프트웨어는 스타트업이 만든다. 그래서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 국방연구개발의 최대 카스터머가 수혜자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기업을 미국은 국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대기업을 중소기업하고 대비해가면서 대기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포스코 수소하는 제철 포스코 혼자 힘을 못합니다. 이번 포스코가 수소하는 제철을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 칩시다. 거기에 수많은 철강을 쓰는 모든 업체가 프리라이딩 하는 겁니다. 그 프리라이딩 하는 것만큼 포스코는 이익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포스코가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보고 과감하게 수소하는 철에 포스코의 운명을 보고 투자하게 하려면 정부가 돈을 대야 되는 거죠. 같이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하고 대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 구조는 모든 주력 산업이 리딩 컴퍼니가 대기업입니다. 이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대기업 지금 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혼자 AI 반도체 못합니다. 포스코 혼자 수소하는 제철 못합니다. 현대자동차 혼자 자율주행차 못합니다. 대기업도 위기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주시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